곽상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에 왔어요. 네, 더 달릴지 아니면 조금 쉴지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래 그런 건 지점장님 전문이죠. 네. 지점의 아유. 오늘 분위기는 강북센터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화사하세요. 오랜만에 조금 편안한 네. 마음이 타이도 빨간색을. 좀, 네. 네. 뭐 결론은 그거 같아요. 또 역시 돈이 많다. 9월 달에 긴축하기 전까지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제 9월 기분 탓인지 지점장님 표정도 오늘 굉장히 밝으신데요. 기분 탓이에요. 제 기분도 좋은가 봐요. 네네. 오랜만에 약간 아주 그냥 처참한 상황에서 조금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풀캐파 아니었습니까? 풀캐파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제발 풀캐파로 안 돌렸으면 네. 빨리 올라와서 현금 종목이 많아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니 오늘 아침 각도기 TV 썸네일이 찢었다? 네. 이야, 찢었다. 네. 아니 얼마나 어떻게 보셨길래 이런 썸네일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도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각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CPI가 떨어질 거라고. 네. 근데 진짜 떨어져 줄 거니 했던 건데 딱 찍어주니까 이제부터 뭐 그동안에 생각했던 유가 떨어진 거 하며 그 다음에 그 부동산도 서서히 좀 식어가는 거 하며 다 감안해 보면 CPI의 주요 그 구성 인자들이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안 떨어져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많이 나올 거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라는 백악관의 말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8.7이 딱 나오니까 뭐 이제 결론 난 거네. 시장이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까지는 평화의 기간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장이 완벽하게 그걸 인지하고 냅다 달린 건데, 재미난 건 채권도 달리고 주식도 달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왜 두 시장에 같이 달렸느냐? 돈이 많다. 예전에 20년대도 2020년에도 네. 양시장이 같이 달렸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원래 저희는 이론적으로 배웠을 땐 채권 시장은 그렇죠. 침체가 나올 때 달리는 거고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을 때 달리는 건데 지금 왜 같이 달리느냐? 일단 두 개 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단기로 좋고 또 장기로는 어둡다는 걸 모두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다, 미국에.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워낙 정리를 잘 하셨는데 제가 뭐 어떻게 숟갈을 대표님 2,500 지난주에 2,550 가면은 네.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는 그냥 왔다고 봐야죠. 왔다고 봐야죠. 아니, 네. 근데 일단은 이번 주 중반에 단기 조정 이거 생각하고 했다가 뭐 조정 살짝 보이고 그냥 훅 올라가는데 역시 그냥 추세를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네. 오늘 안 생각이. 파셨어요? 네? 오늘 안 파셨어요? 다른 거보다 전략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요 네. 조정 때. 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갖고 느낀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지수 보지 말자. 지수 봤다가 괜히 거기서 혹시나 이것도 그래도 8%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소중하게 모아온 주식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보고 그냥 지금은 어차피 지금 지점장님께서는 시장에 돈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한정돼 있습니다. 음. 지금 예탁 자산 늘어나는 것도 54조 후반대 이제 55조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신용이 19조 대 이상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신용이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이거 뭔가 그랬더니 집계 오류를 해요. 이런 것도 오류를 낼 수 있죠. 오류하면 항상 나는 거니까. 하긴요. 저희도 네. 잘 틀리고 저도 맨날 틀립니다. 네. 반성의 시간인가요? 우리는 모두 네. 인간이에요. 네. 아니 그래도 기계가 아닙니다. 전산으로 하는 건데 오류 났다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거. 네. 시장 다시 봐야 돼. 뭐 네. 네. 하여튼간 결국에는 약간 지금 자금들이 고인물이 움직여요. 만약에 이게 신규 자금들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었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안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막 살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 중심으로 막 움직이면서 뭔가 변화가 나올 텐데
지금 아닙니다. 자금 딱 멈춰 있으니까 시장이 그러면 어디 보자 한 6개월 동안 고생은 했고 여기서 뭘 갖고 움직여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섹터 장세가 나오죠. 종목 장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여기 지금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를. 안 그러면은 신용잔고 이제 20조 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가 이제 약간 깔딱깔딱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 한정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는 증시예탁금은 별로 안 느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요즘에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을 되게 공격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NH 같은 경우는 1년 갖고 4%가 넘고 막 이래요. 네. 글로 넘어가는 돈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옛날엔 주식에 돈을 빼면 주식 다시는 안 할 거야. 은행으로 가거나 이런데 네. 빼가지고 그래도 옆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으면 네. 그게 아까 우리 각도기 지점장님 말씀하신 돈이 많다라는 개념으로도 그럴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채권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은 뭐 그냥 그쪽 세계. 하지만 요즘은 근데 이게 워낙 옛날에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앱에서 그냥 맞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네. 충분히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네. CMA 계좌에서도 주식이 매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도 물론 있고요.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다 예. 보니까 나오는 현상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매매하면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게 대형주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장이 좋다 그러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대형주 뭐 삼성전자부터 몇 개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 지금 시장이 좋아? 얘기 못 합니다. 재미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자랑 닉스가 물론 시장을 졌거든요. 전자 1.3% 올랐고 네. 시장이 42% 올라서 좀 지긴 했는데 그 IT ETF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초대형주는 별론데 그 바로 밑에 대형주는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돈이 이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LG에솔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엔솔 때문에 오로지 네. 하나. 네. 그거가 왜곡을 시키는 것 같고요. IT 쪽은. 네. 네. 나머지 2위다 보니까 이거 나머지 그냥 정체돼 있고 이거 혼자 만약에 2% 올라가도 상승으로 나옵니다. IT ETF에는 엔솔이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편입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IT ETF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의. 거기다가 네.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이게 IT가 정말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반도체 밑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움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장비 그만큼 영향력이 없던데요. 그렇죠. 전기 어떻게 많이 보세요? 올랐습니다. 전기. 삼성 예. 그러니까 전기 뭐 네. 이런 것들은 그건 많이 많이 떨어져서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세게 나왔다. 이분들한테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럼 욕 먹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궁금을 해가지고 돈은 뭐 명백하게 많죠. 9조 달러 수준에서 별로 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미국 나 미국을 예, 토탈 에셋 네.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개가 걷히자마자 그냥 고고싱 하고 그냥 달린 거고 채권 시장도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경기는 침체에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도 고고싱 양자가 같이 고고싱 하는 거고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많냐가 한상희 위원님의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것 같아요? 한국 없다고 주식시장- 하셨으니까 네. 아니 20년 주식 해보신 분 입장에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언제 돈이 있었습니까? 고객 예탁금 50조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70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50조 이것도 역대급으로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도 돈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확신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반대로 위험은 커지기 시작한다. 네. 아주 사기 좋았던 시점 오죽했으면 저거 지금 두 번이나 연속으로 여기서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이럴 때 주식 안 사면 못 삽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는 그만큼 가격이 낮아서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국면 한 2600이 넘어가고 이런 국면 2650, 2700이 가면 사람들은 편안해 하겠지만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작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VIX 지수가 가장 잘 맞는 지수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19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 17에서 15를 향해 가면 경계의 가드를 다시 올려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딱 그 시점이 아마 9월달 20일 FOMC 하면서 금리 한번 올리고 또 그리고 9월달부터 본격화되는 950억 달러의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사람들 그거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아주 경제평론가하고 대담하면서 너무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얘기였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잘 죽지 않는다. 네.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질기다. 그분이 왜 그런 얘기냐면 나는 항상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고 비관주의였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비관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독하고 강한 수가 없더라. 나의 결론은 시장은 아주 질기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고요. 네. 지금 미국의 시장이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왜냐면 생각합니다. 저희 왜 여쭤봤냐면 네. 미국이 4,800에서 3,600 뭐 얼마 갔다가 이제 딱 정확하게 하락폭의 반 정도를 올렸어요. 근데 한국은 3,300에서 2,300 갔다가 2,800을 가야지 미국하고 폭이 똑같더라고요. 고맙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아직도 그것과 비교하면 한국 10%가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나스닥은 사실 거의 넘게 올랐고 S&P가 반을 올랐는데 지금 정말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장이 미국처럼 빠진 거에 반을 가줄 거냐? 아니면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대표님 2,550 얘기하셨고 지금 각도 이점은 2,600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끝날 거냐? 거기서 끝날 거면 사실 지금 주식을 일단 조금이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장이 또 많이 오른 날이니까 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해답이 결국에는 그 갭이 뭘까요? 지수 쪽. 뭐라고 보세요? 삼성전자. 그게 오로지 전자 때 10%가 다 전자 때문이다. 그 정도 충분히 나오죠. 전자가 20%가 넘으니까 그렇죠. 10%가 나오려면 전자가 엄청 올라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대로는 네. 그러면 이제 이 갭을 극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가 뭔가 변화가 확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그 나머지 피날레? 뭐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 지수는 모릅니다. 지수는 그냥 네.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지수 가지고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아까운 종목들이 막 휘청휘청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초입이거든요, 지금이. 네. 이런 사이클의 초입인 종목들을 네. 이런 거를 이게 좀 날려먹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네. 그러면도 뭐 지금은 섹터 싸움이다 보니까 삼성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이번 장에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위원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전자요? 네. 전자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해야지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자기량이라고 너무 아니 더 사는 건 몰라도. 열매 연구위원님은 저도 갖고 있으라고 하죠.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간 좋은 일이 오겠다. 배당이라도 잘 아니, 근데 받아서. 네. 이제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깊이 공부하고 싶지는 않고 네. 종목을 잘 막 학습할 시간이 없는 저 같은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네. 주식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네.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네.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대체로는 그렇게 의견을 가져가죠. 막 답답해 하는데요. 아우, 옆에 보면은 우리 대리님은 갑자기 막 나 다 먹고 했어. 아우, 막 그쵸?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시라고. 제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친구들에게 해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되나요? 답이 없으니까 여쭤봤죠, 저도. 아니, 그거보다 김민수 대표님 찾아가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찾아봐도 저 전철 타고 있어요. 항상 이동하고 있고. 네.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네. 고구마 같이 하는 게 주식이죠. 사이다 같이 하는 건 주식이 아니죠. 와 명언이시네요. 주식을 사이다처럼 뭔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LG엔솔 올라갔을 때 사신 분들 지금 그렇게 좋다는데도 그렇죠? 바로 그 전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그 전으로 가면 현대차, 삼성전자 다 사이다 같은 순간에 사셔가지고 다 폭삭 물린 거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예, 물론 계속 싸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저는 물론 안 삽니다. 삼성전자. 더 싼 게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한 1년간 나눠서 계속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금 뭐 식량이 되는 순간에 고구마 같은 주식이 된 거니까 여기서는 고구마를 사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사이다 이게 그 거품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절대죠. 절대. 지점장님은 김 옆에 빠진 사이다 좋아하신다. 결국에는. 아무도 안 먹는 거, 아무도 안 찾는 거. 근데 네.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책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외엔 안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오를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후자를 쓰려면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야지 후자가 먹히더라고요. 근데 장이 이게 꺾여 있으면 후자가 안 대부분 먹히죠? 고점에 사고 바닥에 팔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장을 여쭤본 이유가 지수를 안 본다고 하시지만 지수의 수준을 내가 알아야 고구마를 할지 사이다를 그래도 한번 해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그 지수는 이번에 지수를 너무 보시면 실책이 나온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들인데 엔젤엔소를 비롯해서 카카오, 페이, 뱅크,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잖아요. 네. 허당 지수가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허당 만들어진. 지수 오늘 명언 제조하시네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지수 밑에 그늘에서 완전히 쭈그러든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건설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제가 저 없는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DLENC 주석을 한번 펴봤는데 궁금해서 매출 채권에서 그 충당금을 거의 절반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갖고 있는 게 시총에 버금가요. 매출 채권 네. 쪽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산 가치의 뭐 한 30%? 자기 자산 가치의 30% 언더로 거래되는 그런 회사들이 건설업에는 그냥 부지기수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들 나빠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까보니까 어떠냐. 수주 잔고만 2년치가 쌓여 있어. 아무 일 안 해도 2년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악재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지고 보면 역대급의 저평가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수는 이 저평가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높아요. 2,300, 네. 2,400, 2,500이지 지금. 2,500. 되게 높은 거예요. 얘네 주가를 보고 있으면 지수는 한 1,500좀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주도 2016년 저점 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배당률이 한 7% 되는 게 속출해 있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까봤는데 다 적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흑자가 나와요. 이 정도 주가에는 적자가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흑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지수가 2,500이냐? 얘네들만 보면 벌써 1,000대인데. 왜?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한 IPO 종목들이 아주 그냥 지수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지수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오히려 주식을 막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식이 인플레이트 돼 있으니까 아까 네. 얘기하신 대로 뭐 현금 종목을 갖고 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가 과대평가돼, 아니, 지수가 원래보다 높게 계산돼 있으니까 사실은 낮은 건데 현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만들어야 리밸런싱 되겠다. 하시려고. 아니, 이제 그런 거죠. 100%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주식이니까. 다 100% 주식인데 아까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뭐 잘 사이다 같은 주식을 해서 했는데 네.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럼 이제는 다 고구마로 싹 바꿔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 현금을 그래도 나는 사이다를 팔고 현금을 질문 또 다시 사이다는 파는 건 오케이인데 사이다를 팔아서 네. 현금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고구마를 살지 어. 둘 중에 하나라면 지금. 저 철저하게 미국도 그럴 거라고 봐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번에는 기업별 종목별 접근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에 또 그게 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금리가 높을 때 과연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현금 창출을 잘해주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저평가되는 게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 금리가 높아지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금 창출을 잘해주는 기업 쪽으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눌려 있거든요. 쩌리 중에 상쩌리들이에요. 지금 다 버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뭐 사실은 뭐 시장 지수에 상관없이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증권업종 같은 건 초보자들한테는 증권업종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야 배당이 5%가 다 넘는데 채권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 주식으로 옵션으로 오를 수도 있어 주식이. 제가 이런 말씀을 초보자들한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배당을 꼭 한번 받아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잘 안 하실 거예요. 배당 받으려면 앞으로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고 현금까지 나오려면 8개월을 기다려야 네. 되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네. 그거 싫어하면 주식에서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예금 금리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당주하고 비교를 하면 음. 주식을 심장 불안불안한 초보자들이 음. 주식을 굳이 해야 되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자,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금리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뭐 PF 금리는 지금 8%도 넘고 10%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지금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증권사들이 지금 채권을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상담을 했던 분이 은행에서 채권을 사라 그래서 좋다고 채권을 샀어요. 신종자본 채권이에요. 은행 신종자본 채권. 이제 한국의 은행들은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 되게 좋아 보였죠? 네. 2.5%였어요. 음. 지금 어때요? 지금 4% 조금 넘어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잘못 샀잖아요. 그렇네요. 네, 잘못 산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2.5%면 괜찮네 하고 작년에 샀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상황이면 진짜로 닐 카시카리께서 4%대 중반을 내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2011년부터 13년에 제가 은행 PB센터에 있으면서 고객들한테 신종자본증권을 팔 때 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금리는 7.5%였어요. 그런 날이 또 안 올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배당주도 살 때가 아니네요. 배당주는 옵션이 달려 있잖아요.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잖아. 근데 암전하게 5에서 7%, 심지어는 5에서 10%예요. 증권주 중에 지금 작년만큼 배당을 주면 10%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네, 10% 배당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2016년 이래 가장 바닥이에요. 10년짜리 차트 펴보세요. 2008년 이후 최저가 부근이에요. 2008년에 이제 골로 갔다가 그 이후로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 그 밴드에서 최하단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가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방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일반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어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 배당으로 방어가 되잖아요. 5에서 10% 사이에 방어를 해놓고 옵션이 뭐가 달려있냐면 주가가 오를지도 몰라 라는 게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거야. 근데 시간은 당연히 걸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투자에서 좋은 결과 얻기 어려워.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올해 증권주가 실적이 작년만큼 절대 안 나올 텐데 배당을 작년보다 덜 줄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당도 5% 10%가 아니라 그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주가도 예를 들어 내년에 4% 5% 미국 금리 간다고 하면 주가가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가 좋다? 자, 약간 거기 이제 헷갈려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네. 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재테크할 때 금리 기준으로 하니까 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절대금리 6%나 7% 받으면 그냥 금리형 상품을 하면 됩니다. 돼요. 그쵸. 이건 대전제예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모든 자금들이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다 채권으로 갈 거냐? 그렇게는 과거에 안 그랬죠. 그 2007년도에도 미국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근데 시장은 고고싱이었거든요. 계속 달렸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돈이 많아. 역대급으로 돈이 많아. 지금. 많잖아요. 9조 달러지 않습니까? 역대급으로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줄이는데 5년에 3조 달러? 그래도 역대 최고예요. 6조 달러. 아니 돈의 절대 레벨은 높지만 줄이는 속도가 역대급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1%씩 줄여요. 늘린 거 네. 한 달에 1%씩 줄이는 거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빠른데 네. 그래도 돈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가 막힌 표현이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생각보다 끈질기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약간 헷갈리는 게 생각보다 끈질기다 강하다라고 하셔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좀 더 공격적인 투자 뷰를 제시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증권주와 배당주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리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야 돈을 벌지.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도 시장이 흔들리면 또 깨져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익이 나는 법을 익혀야 된다. 한 번이라도 성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공을 해봐야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 시장의 흐름대로 쫓아서 가면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깨진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풀 베팅할 좋을 시점은 지났죠. 저점에서 했어요. 네, 저점에서. 그러니까 그때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풀 베팅. 그러니까 너 죽었어 비춰 댓글에서 너 지켜봐 이제 퐁당은 넌 죽었어라고 댓글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댓글은 되게 긍정적인 댓글이다. 시그널이다. 그렇죠. 이 댓글로 읽어보내는 시장 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말로 좋았을 때 VIX 지수가 22를 돌파하고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VIX가 올라갔었냐면 미국 시장 폭락할 때 6월 달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높게 VIX가 올라갔고 코로나는 2008년 이후 가장 VIX가 높이 올라갔던 시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위기였고 이번에 위기 근처까지 갔던 거예요. 네. 얼마였더라? 고점이 32였나? 37까지였습니다. 이번에요? 예. 지난번이 41이었고. 네, 이번에 30몇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쳤다. 이거는 보통 이때는 무조건 고다. 이때는 절대 안 잃는 시점이다. 타이밍을 잡아보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2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주식을 사기에 황홀한 시점은 지났다. 뭐를 사도 먹는 시점.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미국 시장 한번 몇 개 샘플로 해봤어요. 벌써 30%가 넘었어요. 의미 없는 수량이기 때문에 그냥 장난 삼아 사봤는데 30%가 넘었어. 그럼 이게 지금 좋은 시점이냐? 그런데 지금부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예, 계속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fear and greed가 greed로 넘어가고 extreme greed로 넘어가면 신나할 것이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9월 달에 큐티가 기다리고 있다. 정신 차리고 그거를 까먹지 말자. 제가 궁금한 게 왜냐면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식이 이제 살 때 네. 누군가는 바닥 전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계속 나눠 사가지고 바닥까지 평균 그러니까 적게 가격을 낮춰서 사서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좀 잘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사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후자에서 제가 항상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바닥에서 코스피는 10%가 올랐고 네. 미국은 20%가 올랐잖아요. 바닥을 확인한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바닥 확인하고 사라고 할 때 이 포션이 네. 되게 애매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랬다가 또 올라가서 물릴 수도 있고 이런데 네. 그래서 아까 2800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지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네. 보시는 분들은 그걸 기준점이 하나가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54,000원에서 뭐 얼마가 되면 뭐 이런 게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의견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종목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돌아갈 때 사는 게 얼마나 오면 돌아가는 거냐 또는 저점 뭐 확인하고 사자와 네. 계속 물타기 해서 네.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하자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네. 어느 정도 돼야지 확인이 된 거냐? 이게 이게 되게 뭐 지수든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그게 처음 질문이셨지만 원래 이제 시작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2,550 정도 오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게 사실 그렇죠. 전에 우리의 스탠스였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미 거의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약간 지금 피어인 그리드에서 지금 중간까지 좀 와가고 맞죠. 있는데 뉴트럴 왔습니다. 뉴트럴. 네, 뉴트럴 왔는데 네. 여기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금 좀 빠져야 되는 때냐. 그러니까 이거를 저점 지난 거니까 2,550 아니고 이제 상단 우리 상향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요게 지금 헷갈리고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수화 최적화된 모델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지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걸 네. 가지고 딱 표본으로 삼았을 때 너 주식 처음 해보지? 처음 해보면 이게 교과서대로니까 한번 익숙해져 봐 네. 라고 얘기하시는 정석입니다. 네. 이게 맞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같은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초과 수익을 노리신다. 이쪽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초과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과 수익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장이 뭐 바닥에서 지금까지 해서 한 20% 올랐어. 그러면 너 계좌는 근데 올해 시작한 지수가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오른 거와 올해 시작했다가 더 밀었다가 이제 올해에서 뭐 한 3분의 2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시장은 올해 마감 때 한 12월 30일 날 가봤더니 이게 한 5% 하락했더라. 그럼 너 계좌도 자 1년 내내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가 오는 게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추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만족해야 돼요. 내 계좌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5% 만족해야 돼요. 그냥 실망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런 투자 하면 안 네.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좀 깊숙이 들어가고 공부를 했고 거기다가
시장이라는 지수와 뭐 업종이나 섹터나 이런 것을 다 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건 이왕이면 시장에서 주도가 되는 섹터를 사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논의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주도되는 섹터는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관련돼서 그러면은 아직 바닥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섹터가 주도 섹터가 꿈틀거린다고 하더라도 무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지점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좋은 표현인데 지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수 인덱스 쫓아가려고 그거 맞추려고 하는 연기금이나 지금 기관들은 다 거기 맞추려고 그런 종목 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사는 연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지수가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수단이 이제 2500선, 2600선 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왜곡된 거 그 따라가서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 평가받으려면 지수와 인덱스와 같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뭐 무슨 인덱스랑 평가해서 그렇게 받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희는 항상 기회가 왔을 때 특히 제가 지수를 보지 말자라고 얘기 드린 거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다고요? 아직 감을 지금 있습니다. 네. 주도 섹터가 있어요. 그게 네. 벌써 올해부터 계속 앞으로 간다, 준비해라라고 했던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시장 잠깐 얘기 드렸을 때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뭐 테슬라나 뭐 빅테크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제가 본 거의 주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미국 시장에 주도되는 쪽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해운사입니다. 해운사인데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유럽은 이제 러시아에서 못 받아요. 가스를 못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주실 분 비싸게 쳐줄게 주실 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손들고요. 미국에서 손듭니다. 컴 이러고 그러면 그 배들이 이제 가서 싣고 오려고 얼마나 바빠지겠습니까? 여기 운임은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이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뭐 어떤 벌크선 운임과 전혀 달라요. 그거 행진 중입니다. 보통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곡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프라막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요 운하 라인을 거기서 나오는 운임들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한 핵심적인 유럽 선사와 미국에서 그 움직이는 이런 선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이 아니라 벌써부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나서 판도가 어떻게 바뀌지 그러면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해운사가 주도주라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다 보니까 환승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긴 힘듭니다. 네. 근데 이 탱커선이나 그리고 또 PC선 같은 경우가 여기 기반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 실적은 안 나요. 실적이 안 나는데 그게 실적이 나기 위한 준비가 나오면서 이제 다 선사들이 배를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이쪽에서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 변할 거의 개연성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네. 미국에는 그런 종목이 거의 없어서 네.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차라리 한국에 있는 거라는 게 낫지. 제가 그걸 보기에는 하든지. 네. 주가가 좀 올라서 부담이 되는 것 뿐이고 네. 스토리는 맞아갑니다. 네. 네, 아마 내년 가보시게 되면 그때 비쌀 때라도 살 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찍히거든요. 근데 미국에 네. 해운사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인데 미국은 없어요, 해운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항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미국 선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항로 그거에 대해서 네. 그 항로에 관한 한국 주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 주식이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 주식에 정찰병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정찰병이 어느 섹터냐 이게 이제. 정찰병은 아까 지점장님처럼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종목인데.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 봤는데 본격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여기서 1,300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리스크가 좀 많이 경감됐다고 싶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수익이 나도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격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인트 잡는 종목들은 물론 있죠. 근데 그거 하느니 차라리 한국 주식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입장이고. 한국의 주도주 제가 여쭤봤더니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주도 섹터가 뭐예요?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예. 네. 점장님도 지난주부터 죄송합니다. 몇 주 전부터 강조를 드렸었고 네. 네. 그냥 7, 8년 불황 동안 겪어낸 회사들이
조선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거기다 오는 파생된 회사들이 7,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경쟁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업체 뭐 이런 것도 정부가 뒤에서 돈 대준다는데 그냥 해 나중에 보조금 받아 이런 회사들도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던 게 한 불황 2, 3년이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남은 업체 지금 피팅 밸브 업체들도 이제 주문 좀 와서 대거로 받는다 그러면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벌써.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고 이미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가가 또 빠지고 있잖아요. 조금 내려갔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럴 조선은 상관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네. 한국에서 수주하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지금 LNG 선인데요. 네. 그건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고 지금 너무 신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와 유럽이 결합되는 걸 끊고 싶었는데 그래서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트랩을 밟게 만들었다, 미국이.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함정에 빠졌고 그래서 유럽하고 끊어내고 싶었는데 끊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토도 자기네 돈 넣어가지고 유럽 애들이 하려고 하고 이제 가스도 걔네 거 안 쓰니까 우리 거 써야 되는데 파이프로 못 가니까 자기네 배에다 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점장님 보시기에도 조선주는 지금 주도 섹터인가요? 마지막 제가 최근에는 확인 안 해봤는데 현대중공업의 마지막 도크 2개가 비어 있어요. 그 도크 2개가 다녀오신 채워지면 네. 그 도크 2개가 채워지면 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 예전이 반복이 된다면 왜? 조선은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주로 가는 업종이거든요. 조선은 제가 하나만 여쭤보거나 궁금한 게 조선이 언제 그랬냐면 2004년에 조선업이 적자를 엄청 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선 아래였으니까 적자를 엄청 냈고 그때도 의견이 되게 분분했어요. 적자인데 수준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게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 그때 이제 유가랑 모든 게 같이 날아가면서 4년 동안 정말 최고의 주식이 됐고 조선업의 피날레를 누가 만들었냐면 조선 기자재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배 중에서 네. 위에 위에를 만드는 애가 10배가 집체. 나고 딱 피날레가 네. 딱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이 어떠냐면 조선업체 기업들이 쭉 오르고 그리고 기자재가 이제 아까 얘기한 피팅 업체들이 지금 막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점점 이게 갈 텐데 이게 사이클이 벌써 도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2004, 5, 6, 7 사이클이 압축돼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아직 그러니까 그때는 궁금해요. 도크가 다 차고 수주 잔량이 위로 쌓였어요. 네. 4년치까지인가 쌓였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실적 보세요. 그 당시 실적 좋은가? 저 별로 안 2007년에 제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때 실적 7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수주가 좋았지 실적 영업이익률이 엄청 좋았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적자였어요. 4년에는. 네. 적자였고요. 그러니까 조선은 수주로 주가가 근데 예전에 보여줬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주에 이제 엄경화 위원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게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의 잔고가 한 3년치는 지금 대충 다 차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옛날하고 별 차이가 이제 없어진 건데 네. 그때만큼의 주가 탄력이 있는지는 사실 좀 약간 퀘스천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수주는 그때만큼 쌓였는데 주가가 덜 올랐으니까 더 가는 건지 그래서 아니면 네. 수주는 쌓였는데 못 가니까 이거는 뭔가 옛날하고 달라진 건지 여기서 수주가 더 쌓여야 본격적으로 가죠. 여기서 더 쌓여야 된다. 네, 여기서 더 쌓여야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과 이미 많이 올랐던데요. 이미 많이 지난 올랐죠. 데이터 보니까. 네. 여기서 그럼 더 오르면 사람들은 성과가 더 오르네, 수주가 계속 쌓이네를 보고 그 업종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될 거예요. 공격적인 시각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사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LNG선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 굉장히 유리해서 아마 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벌써 이미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더 싼 걸 보시라니까요. 있다니까요. 네, 근데 원래 조선 가면 거기 같이 가니까. 이게 원래 네, 역사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 네. 사이클에서 이 조선사들이 지금 최근에 받은 건 다 LNG 선박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이거의 수익성이 장고의 질이 어떤지는 아직은 지금 판명이 안 난 것도 주가 상승을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요? 2분기까지는 그 강제 가격이 올라서 그 적자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제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3분기부터는 적자가 안 날 겁니다. 적자가 안 나서 흑자가 나오는데 수주가 쌓이고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될까? 주가는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반대로 예. 말씀하세요.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또 건설주도 똑같아요. 건설주도 지금 다 떨어졌죠. 그 사이에 철강부터
들어간 원자재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반영되면은 건설주도 실적 좋아지겠네요. 근데 이게 이 조선과 건설의 차이는 앞을 아직 못 보는 거죠,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개선될 것 같아. 근데 수주 받았어. 수주 받고 그럼 플러스 알파가 이게 약간 정책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수 쪽은.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와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애널리스트 앞에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건설에는 여기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아니세요? 네. 안 한 지가 너무 안 한지 오래돼갖고. 오래돼. 죄송합니다. 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보고서 쓰신 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비트코인 쓰셨고. 네. 네. 그럼 사요? 코인 사요? 건설 해주시죠. 건설. 네. 건설적으로.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건설사 입장 쪽에서 건설적으로 바뀔 수 있는 수주의 질이 바뀔 수 있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계획을 아마 이번에 또 이 물난리 사태 나고는 조금 더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 강남인데 그러면서 외신들 보고에서는 그것저것 때면서요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 이게 대한민국이다. OECD 10위 안에 있는 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거 막 찍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도화선이 돼서 혹시나 재건축 재개발에 좀 불씨가 당겨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건설 쪽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들어갔다는 입장이지 네. 싸다고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을 때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어차피 시그널은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대표님은 그러면은 저희 태조 이방원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태조 여기 여긴 조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건은 없지만 네. 건은 일단 조건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왕건인가요? 태조 왕건? 어쨌든 아니 저는 거기 왜 조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주가 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조선이. 태조 이방원 이런 단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PDR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신조어가 나왔을 때 네, 신조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왜 거기에 조선이 끼었는지가 조금 저는 조선이 이해가 좀 생각보다 안 주식이 돼.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포만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아니 미포 그래도 외에는. 뭐 일단 아까 말씀 피팅 업체들은 생각보다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피팅 밸브가 움직이는데 네. 제가 단순하게 조선 기자재만 보면 그런데 네. 그게 아니죠 원래는 핵심이 네. 또 네네네. 플랜트 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대부분. 예. 근데 그거를 빼고 조선 기자재만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은 왜 에너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체감을 못해요. 겨울 돼 가보면 더 날립니다. 이제 뭐 영국에서도 정전 준비한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끊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겨울에 일어나 보세요. 난리 나죠. 거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독일은 배급 제한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LNG를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근데 거기 자기네 생각하는 거 부분에 지금 딱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60% 가져가밖에 못 살 것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러면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속도전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온 게 지금 나오는 뭐 태양광, 풍력. 왜 거기 풍자는 안 들어가죠? 우리나라 풍력 회사가 너무 별로 없어서 아닌데 괜찮은 회사. 기자재 나쁘지 않은데. 풍력은 네. 주가 많이 올랐죠. 풍력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했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요즘 네. 또 네. 들썩이는데 끝일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끌어올려고 하게 되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일단 전력을 한꺼번에 강하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력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아까워요 지금. 그러면은 초고압 전선부터 케이블부터 변압기부터 전력기기 관련된 거 다 들어가겠죠. 어떤 그룹 이름이 딱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이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수주 보세요. 화끈하게 오르진 못했던데.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가요, 오히려? 예, 예. 그 이런 회사, 거부터. 요거 하는 회사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진짜. 네, 진짜 그거 딱 하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거부터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NG를 수입하고 그러니까 수출을 받고 그러니까 보내고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LNG 터미널이 건설돼야 돼요. 네. 터미널 건설될 때 거기에 또 수만이 들어간 이제 아까 피팅 밸브도 들어가겠지만 강관 네. 이런 거에 무시합니까? 네. 아직도 이렇게 저평가인데. 지금 딱 들어보니까 2004년에 제가 이제 처음 주식할 때 와서 그때 날라갔던 종목들을 그냥 찾으시면 딱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맞을 것 같네요. 두 분의 의견이 거의 그건 일치 느낌 비슷합니다.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딱 그때 느낌 날라갔던 비슷해요. 것들. 예. 예. 닷컴 버블 끝나고요. 맞습니다. 4, 5, 6, 7년 예. 사이클. 딱 사실은 그때. 이번도 네. 일종의 그 기술주 성장주에 약간의 버블이 있었잖아요. 뭐 코인으로 버블이 상당 부분 넘어가서 옛날만큼 버블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방방 뜨는 거 말고 잘 좀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블록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블록이 나누어진다는 거는 공장 하나로 돌아갔던 세상이 공장 2개, 3개를 지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재고를 쌓아야 된다는 거고 이런 구조가 변화되면 뭐냐면 재고를 쌓기 위한 공장과 재고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뭔가 인프라를 추가로 더해야 된다는 것과 재고를 쌓는 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게 진짜로 새로운 흐름이 될 건지는 몇 년 더 봐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금리 디플레이의 뉴 노멀은 끝난 노멀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노멀이 과거 같은 노멀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네. 그래서 의외로 제가 내년도 금리를 얘기 드리면서 지금 금리물을 막 팔면서 신나게 4% 너무 신나하고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가면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광했던 이 금리 수준이 과연 열광하는 게 맞았을 금리 수준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 2004년, 5년 이때 금리 상승 사이클 때는 경기가 워낙 좋았잖아요. 세계 경제가 중국 차이나 이펙트가 굉장히 강했고 네. 대항해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정말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와도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내년에 금리가 각도기 지점장님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면 네, 그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방향의 네. 인플레라면 그렇게 걱정이 더 돼요, 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구조화되는 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 하나의 김일구 상무님도 얘기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서비스하면서 비용을 첨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도 이제 제대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물건값을 올린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과거하고 다르게 중국이 들어와서 제조 단가를 떨어뜨렸던 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 단가를 떨어뜨리는 건 이제는 임금이나 이런 걸로는 못 떨어뜨리는 거죠. 생산성 혁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주는 거고 중국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상황들은 없고 거기에다 블록 쳐가지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는 구조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40년간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김현래 연구원님은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평생 태어나서 인플레라는 거 이번에 처음 당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어리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공개하세요, 나. 네. 비슷해요, 저희. 그럼 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인플레가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WTO 체제에 중국이 편입되고 나서 20년 가까이를 디플레를 경험하니까 인플레를 지금 머릿속에서 지운 상태가 그렇죠. 아닌가 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전에는 항상 물가는 오르는 거였어요. 새우깡 가격은 매번 올랐고 아이스크림 가격은 매년 올랐고 매번 올랐거든요. 그게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노멀, 인플레이션의 시대 그리고 그러면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시대. 근데 디플레 시대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를 침체시켰기 때문에 주식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인플레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은 뭐예요? 기업 자산들이에요. 기업이 해지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하고 똑같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주식을 하면 안 돼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하나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시간도 없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클을 보면은 먼저 뭐가 올랐냐면 은행이 먼저 올랐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은행이 제일 먼저 오르고 네. 그리고
조선, 건설 뭐 요렇게 오르고 마지막에 철강, 포스코가 시총 1위 가네 마네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피크였죠. 네. 이번에도 은행 먼저 가나요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말고 다 주가로만. 저는 오늘 되게 주가에 많이 천착하고 싶은 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날은 주가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굳이 은행을 신경을 써 왜냐면 그때 2년을 먼저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안. 그러니까 네. 되게 금리의 변화와 함께 가장 먼저 그때도 이제 금리 이대만 올랐었으면서. 같이 네.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네. 이번엔 되게 이 금리가 안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은행주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출발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금융적인 흐름보다 실물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고 먼저 움직이겠다고 하는 흐름들이 시장에서 빨리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여기 그냥 아예 그냥 건너뛰고 간 건가요? 그렇죠. 은행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으면 이제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갔을 텐데 어떻게 사람 일이 그런가요? 뭐 그래서요. 네, 네. 스케줄대로 안 가죠. 혹시나 너무 똑같이 생각하실까봐. 아, 각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어쨌든 뭐 단순합니다. 의외로 은행도 싸긴 엄청 싸거든요. 은행은 작년에 네. 한번 랠리했어요. 엄청. 예, 예.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배짜리 그래도 랠리를 너무 했거든요. 싼데. 네. 예, 그래도 싸지만 레버리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주의점이 좀 필요합니다. 네. 20배짜리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네. 이제 끝나야 되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 존 템플턴이 했던 격언 중에 유명한 격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매할 때 사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팔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기니까요. 여기 댓글창에 이따가 한번 달아주셔야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아니, 근데 같고요. 이거 지금 각도님 말씀하신 명언은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치셔도 좋은 된다. 템플턴의 맞습니다. 명언 치면 바로 나와요. 네, 네. 저도 많이 들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오늘 주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특정 종목이나 섹터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얘기가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시부터는요, 바로 인포맥스 D가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인사는 드려야죠. 곽상준 신한금융투자지점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